자, 지금 블랭크로 들어왔고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모델링으로 들어와야겠죠. 자, 모델링으로 들어오면 한 가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자, 여기 작업 좌표계. 좌표계 우리 풀다운 메뉴 삽입에 좌표계 있죠. 좌표계 생성시켜 볼게요. 삽입에 데이텀 점에 데이텀 좌표계. 자, 그냥 확인 눌러주면 생성이 되죠. 가운데 생성이 되죠. 자, 물론 이 좌표계가 없어도 작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생성을 시키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도면 딱 봤을 때 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평면에서 작업하면 좋을까요? ZY, XY. 자, XY 평면이 제일 많죠? XY 평면에서 제일 먼저 작업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순서라든지, 그리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일단 XY 좌표, XY 평면이건 YZ 평면이건 XZ 평면이건 평면에서 작업하는 거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XZ 평면에서 먼저 작업해도 되고 YZ 평면에서 작업해도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 게 공작물 좌표계를 어디다 주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에 도면의 좌측 하단에 보면 그 평면도에 좌측 하단에 보면 그 원점 좌표가 원점 표시가 하나가 있죠. 자, 얘는 가공 좌표계고 우리가 작업하는 이 공작물 좌표계, 이 모델링 좌표계는 어디로 잡아주면 좋을까요? 평면에서 봤을 때, 평면도에서 봤을 때 중간에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자, XY, 가로축의 중간, 세로축의 중간. 정 가운데가 되겠죠? 정 가운데에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자, 삽입의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확인. 자, XY 평면 지금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죠? 자, 여기서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각형, 이 베이스가 되는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사각형을 바로 자, 직사각형 명령으로, 직사각형 명령 클릭해서, 자,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두 점이죠. 자, 클릭, 왼쪽 하단 클릭, 오른쪽 상단 클릭. 자, 클릭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치수를 부여를 해보죠. 자, 추정 치수 클릭해주고, 자, 여기에 값은 100이 되겠죠. 가로 값이 100이고, 자, 그리고 한 변의 값은 50에 100. 자, 그래야지 가로 방향으로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겠죠. 전체 길이가 100이고, 그 좌표계에서부터 한 변의 거리값은 50. 자, 이런 식으로 전체 치수는 70에, 자, 한 변의 길이는 35 하면, 자, 좌표계를 가운데로 하는 직사각형이 그려지죠. 자, 그리고 도면의 이 형상을 봤더니 위쪽과 아래쪽이 대칭인 형상이죠. 위아래 상하 대칭이에요. 상하 대칭. 자, 그러면 얘는 전체 다 그릴 필요 없이 위쪽만 그려서 대칭을 시켜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얘를 그릴 때 자,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니지. 자, 가운데까지. 자, 이 부분하고, 자,
어떤 콘센트의 형상이죠. 콘센트의 형상이에요. 자,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세 부분을 여기에 전체를 다 그려줄 수도 있는데, 한 부분을 우리가 빼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세 부분을 나눴을 때, 어떤 부분을 빼주면 좋을까요? 어떤 부분을 빼주면 좋고, 왜 빼주면, 왜 빼줘야만 할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부분? 세 번째, 자, 이유는? 잘 모르겠어? 찍은 거야? 자, 또 다른 의견은? 자, 여기서는 두 번째 부분을 빼주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빼주는 게 좋아요. 자,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그 정면도에서 봤을 때 얘가 9배가 있어요. 몇 도가 있죠? 어? 몇 도 각도에 9배가 있어요? 어? 자, 수직 방향으로 얘가 돌출이 된다고 봤을 때는 10도에 9배가 있죠. 100도니까 10도에 9배가 있죠. 정면도에서 봤을 때 정면도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도 10도에 그 9배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이 변과 지금 이 변과 이 네 개의 변이 다 10도만큼 9배를 가지는, 자, 형상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돌출시킬 때 우리가 9배 명령으로 10도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부분을 보세요. 두 번째 부분. 자,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일단 XY 평면에서 그리면 이 형상을 만들 수가 없죠. XY 평면에서는 이렇게 우리 저기를 보세요. 우측면도에 보면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름모꼴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XY 평면에서 그려서 이 형상을 만들 수가 없죠. 얘는 YZ 평면에서 그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를 돌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 게다가 한쪽 면만 20도 각도의 구배가 있어요. 한쪽만. 자, 도면 이해 가요? 자, 도면 이거 어려운 도면 아니에요. 우리 충분히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설명 안 해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릴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그려보고 나서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XY 평면에서 이렇게 다 그렸겠죠. 그리고 돌출시키다 보니까 두 번째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물론 깎아내기도 하고 한 면만 구배를 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완성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트레이닝인데, 도면을 보고 얘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려야겠구나라고 하는 먼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2번 부분, 자, 2번 부분은 여기서 XY 평면에서 안 그릴 거예요. 자, 그런데 3번 부분, 자, 이 부분도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어떻게 그려주고 어떤 작업으로 완성을 시켜주면 좋을까요? 자, 얘가 지금 입체도에서 봤을 때 반원의 형태예요. 반원의 형태. 자,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기 이 한 부분을 반으로 잘라서 이 부분만 그려놓고 회전이라는 명령으로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복사를 시켜주면 될 테고. 자, 이렇게 먼저 우리가 그리기 전에 도면을 확인을 해보고 작업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보죠. 먼저 위쪽부터 첫 번째 부분부터 프로파일 명령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프로파일 명령으로 대략적으로 그리면 되니까, 자,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자, 그리고 중간까지 오는, 자, 이거는 일단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죠. 자, 대략적인 위치에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 선 3개를 이용해서 그렸어요. 어차피 이 선이 대칭이 돼서 얘네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 선 3개만 그렸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직사각형 명령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그려줄게요. 자, 직사각형을 그린 이유는 여기에 이 원호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그린 거고요. 자, 이렇게 그렸으면 일단 대략적으로 그렸으면 이제 치수를 부여하면 되겠죠? 추정 치수.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선과 왼쪽에 있는 사각형에 있는 외곽선과 이 1번 부분의 위치값. 여기 몇 밀리예요? 10mm.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선. 자,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표현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지금 다 구속 조건이 치수가 지금 추정 치수 치수가 들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여기 이 선을 기준해서 이쪽에 있는 수직선 거리값 여기는 50mm 해주면 되겠죠. 자, 왜 50mm인지 알겠죠? 여기 기준하니까. 자, 10mm 여기를 기준하면 40mm가 되는 거고, 여기를 기준하면 40mm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높이값. 높이값은 여기 있는 X축을 기준해 볼게요. X축 클릭해서 이 선의 끝부분을 35 나누기 2, 35mm 나누기 2. 자, 여기 다시 X축 기준하고 이번에는 이 위쪽 거리값을 X축 그리고 위쪽의 거리값은 55 나누기 2.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까 우리 50이라고 하는 치수 부여한 이 선과 이 끝부분은 거리값을 제가 40을 줄게요. 40. 자, 40을 준 이유가 이 끝부분이 바로 뭐죠? 콘센트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주려고 하니까. 자, 거기는 지금 치수가 16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이 원호의 중심점의 위치가 16인 거고, 자, R4니까 3mm만큼 더한 값. 자, 그래서 20만큼, 총 40만큼 제가 거리값을 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원호가 이렇게 있는데, 원호가 이렇게 원호가 있죠? 자, 원호의 중심의 거리값에서부터 여기 두 번째 부분. 자, 두 번째 부분의 거리값이 20이고, 자, 원호의 중심까지가 16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원호의 끝부분을 여기를 잡았어요. 원호 중심으로 잡은 게 아니라 원호의 끝부분을 치수를 잡았으니까 반지름 R4니까 16에 4를 더한 값. 그럼 여기가 20이 되죠. 그럼 20에 20, 40이 되죠.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서부터는 X축에서부터 이 부분의 거리값은 자, 9mm.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지금 그린 그 사각형 여기는 거리값이
4mm, 4mm. 자, 이 길이는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이 두 번째 부분이 이쪽으로 올 거니까, 자, 적당한 크기로, 자,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도 상관은 없고요. 자, 짧지만 않으면 돼요. 두 번째 부분보다 짧지만 않으면 돼요. 자, 저는 지금 38, 33,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0보다만 크면 돼요. 이 길이가.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라운드를 줘야겠죠. 필렛으로 반원, 여기를 기준해서 이렇게 되는 반원을 R4짜리 필렛을 주면 되겠죠. 자, 필렛 클릭해주고, 자, 반지름 4, 엔터. 자, 선과 선 클릭해주고, 자, 선이 얘가 왜 남았지? 자, 여기는 지워줘야겠죠. 자, 제가 선을 하나 지웠더니 여기에 그 거리값에 대한 치수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치수 다시 추정 치수로 여기서부터 이번에는 원의 중심까지 줘볼까요? 원의 중심은 36 주면 되겠죠. 원의 중심을 주든가 혹은 여기 끝부분을 줘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 부분 이해 가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선만, 지금 보이는 이 선만 대칭을 시켜서 얘네들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대칭. 자, 여기 있는 곡선에서의 곡선 클릭해서 대칭 곡선. 자, 곡선에서의 곡선 선택해서 대칭 곡선 선택해서 선 선택해주고 X축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선 선택해주고 휠 버튼 다음 스텝. 자, 그리고 휠 버튼 아니죠, 이제 휠 버튼 클릭해서 다음 스텝. 자, 그리고 여기 있는 X축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확인. 자, 그럼 저는 이 선이 지금 짧아요. 이 선과 이 세로선들이 짧아요. 짧으면, 짧거나 길면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연장. 자, 짧으면 연장해주고 길면 잘라주고. 자, 그런데 짧거나 길거나,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둘 다 짧지만, 자, 저처럼 이렇게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면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 코너 만들기가 있었죠. 자, 여기 코너 만들기 클릭해서 선 두 개 선택해주면 자동적으로 코너가 만들어지는, 자, 이 명령이 있었죠. 자,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직사각형. 자, 그리고 안에 있는 부분. 자, 근데 여기 필렛을 안 주나요? 자, 필렛은 나중에 줄 거예요. 자, 여기 이쪽 부분이 R10이고 이쪽 부분이 R5 5mm인가요? 5mm 맞네. 자, 이렇게 주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블렌드를 줄 거예요. 모델링을 하고 나서. 자,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일까? 자, 이 부분이 9배가 들어간다라고 했죠. 9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라운드가 되어 있으면 라운드의 형상이 우리가 처음에 지정하는, 의도하는 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블렌드는 마지막에 하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먼저 자, 우리 뭐죠? 여기가 떨어졌네?
왜 떨어졌지? 자, 돌출 명령은 조금 있다가 아니다. 먼저 줘야겠구나. 자, 돌출 명령을 줘보죠. 자, 돌출 먼저. 자, 이제 재설정 한번 눌러주고요. 곡선 추정으로 지금 전체를 다 우리가 돌출시킬 부분 돌출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곡선 추정이 아니고 여기서는 연결된 곡선으로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먼저 바깥에 있는 사각형. 바깥에 있는 사각형은 길이는 10mm고 방향은 밑으로. 자, 됐으면 적용. 이거는 크게 어려울 부분 없고. 자, 이번에는 이 사다리꼴 아니 마름모라고 해야 되나?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형상 돌출을 시키는데 길이는 어차피 우리 잘라낼 거니까 충분히 주면 돼요. 충분히 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9배 부분이 시작 한 개로부터 클릭해서 여기 지금 2도로 되어 있는데 10도를 줘야겠죠. 10도.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도 10도. 자,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10도. 자, 전체가 다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근데 얘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여기가 안 나오게 돼요. 이렇게 뭐 줄 일까지는 없겠지만 또 너무 많이 주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적당히 주세요. 최소한 20mm 이상, 높이가 20mm 이상. 자, 여기 됐죠? 됐으면 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울에서 자, 부울 추정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이 아니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는데 자,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만들 때 이 제품을 만들 때 밑에 있는 것과 합치는 게 일반적이죠. 뭐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얘는 그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고,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면 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달리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결합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그리고 바디 선택도 돼 있고, 자, 그래서 그냥 적용 확인 눌러주면 돼요. 적용. 자, 그러면 이제 결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콘센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돌출이 아니라 회전의 명령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회전으로. 자, 돌출 명령은 종료하고요. 자, 회전 명령으로. 회전. 자, 여기도 일단 재설정 한번 눌러주고요. 곡선 추정은 아니고 연결된 곡선으로. 자, 이 곡선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뭐 벡터 지정하고 기준점 지정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다음 스텝으로 일단 넘겨주고요. 자, 그럼 벡터 지정하고 벡터 어떤 방향, 회전에 대한 방향, 그리고 회전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한 기준점 자, 지정을 하죠. 자,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선 선택해주면 방향과 기준점이 동시에 지정이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회전 명령 연결된 곡선으로 곡선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 자, 이런 것들 있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연결된 곡선으로 내가 이거 선택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그렸던 만들었던 솔리드 객체가 면이 계속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그럴 때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점색에 나올 때, 자, 이때 클릭해주면 면만 나오네. 자, 이럴 때는 좀 더 가까이 놓고 해주면 라인이 선택이 돼요. 혹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필터를 사용해 주면 되겠죠. 필터. 어떤 필터? 자, 여기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선택 필터 없음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방해를 받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여기 곡선인데, 자, 그럼 곡선만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곡선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지, 자, 이런 면이나 다른 것들은 하이라이트가 안 돼요. 대신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다시 여기를 선택 필터 없음이나 다른 걸로 놔줘야 되죠. 자, 어쨌든 이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그냥 저는 선택을 할게요. 필터 사용 안 하고. 자, 선택이 됐어요. 연결된 곡선으로 선택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스텝으로 벡터를 지정하고, 자, 그리고 점도 지정을 해줘야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회전에 대한 기준이 되는 회전의 기준이 되는 이 선을 아예 선택을 해주면 기준점과 벡터와 기준점이 동시에 지정이 되고요. 자, 얘는 360도 아니고 180도만 해도 되긴 하죠. 이 반대네. 자, 180도만 해도 되는데 어차피 360도 해도 여기 안에 파여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결합시킬 거니까 그냥 360도 그대로 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부분에서는 결합으로 해줘야겠죠. 결합 확인.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여기 있는 스케치를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풀다운 메뉴 삽입에, 자, 특징 영상 설계가 아니라 연관 복사에서, 자, 인스턴스 지오메트리, 아니 대칭 특징 영상. 자, 대칭 특징 영상, 혹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패턴 특징 영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먼저 대칭 특징 영상 한번 사용해 보죠. 대칭 특징 영상 클릭해보고, 특징 영상은 이 회전이 될 테고, 휠 버튼 눌러서 다음 스텝으로 넘겨주고요. 자, 그리고 XZ 평면 선택해서 적용. 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또 이런 방법이 있죠. 삽입에 연관 복사에 패턴 특징 영상에, 자, 여기는, 자, 객체 선택을 해주고 선형으로, 자, 벡터는 이쪽 방향이고요. 개수는 2개, 피치 거리는 18mm. 18mm가 맞죠? 18mm인데 얘는, 자, 방향이 위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8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8. 아니 18이라고 해주고, 자,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자, 적용. 자,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다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삽입에 연관 복사에 대칭 특징 영상. 자, 대칭 특징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대칭을 시킬 기준이 되는 면이 하나 있는 거죠. 평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대칭 특징 영상을 사용한 거고, 만약에 얘가 이런 면이 없다라고 하면 좀 전에 했던 패턴 특징 영상을 해주면 되고. 자, 어쨌든 먼저 대칭 특징 영상 해볼게요. 대칭 특징 영상 먼저 선택을 해주고 휠 버튼을 눌러서 다음 스텝으로 넘겨야죠. 자, 혹은, 자, 휠 버튼 안 누르고 여기 클릭해도 돼요. 다음 스텝으로 넘길 때 클릭해도 돼요. 자, 그리고 평면 XZ 평면 선택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나타나죠. 혹은, 자, 연관 복사에 패턴 특징 영상, 자, 여기서 선형이 되겠죠. 선형. 자, 특징 영상 선택해주고 다음 스텝 벡터는, 자, 이쪽 방향을 지정을 해주고, 자, 그런데 이쪽 방향이 아니니까 방향을 반전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리고 개수는 2개. 자,
이 그 기존에 있는 그 객체와 새로 생길 객체. 자, 그리고 기준 길이는 18mm.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사용해서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고, 자,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CAD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런 스케치라든지, 우리가 이제 얘네 이 스케치 쓸 일 없죠? 그러면 CAD에서도 불필요한 부분들 먼저 잘라내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불필요하면 지우면 안 되고요. 지우면 안 되죠. 지우는 게 아니라 잠시 숨겨 놓는 거예요. 자, 클릭해서 여기 네 번째 숨기기, 혹은 단축키로는 클릭하고 컨트롤 B. 자, 숨기기. 자, 숨기기에 관련된 단축키, 숨기기 및 표시. 자, 우리 쓰는 거 컨트롤 W. 자, 얘는 대화 상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숨기기 컨트롤 B. 표시 컨트롤 쉬프트 K. 자, 우리 요 세 가지 정도는 쓰니까 단축키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편할 거예요. 자, 여기는 뭐 제가 따로 쓸 필요도 없고 여기 있어요. 편집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숨겼고, 꼭 그 이런 단축키 아니더라도 우리 거기 그 단축 아이콘에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표시 및 숨기기에 표시 숨기기에 이런 그 컨트롤 B, 컨트롤 W, 컨트롤 시프트 K, 자, 다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는 우리 저기 YZ 평면에서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죠. YZ 평면에서는 그 우측면도에 그려지는 거 있죠? 요것만 그려주면 되는데, 제가 R80은 지금은 생략하자라고 했죠? 우측면도에. 자, 그럼 4mm, 10mm. 자, 그 부분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YZ 평면, 그러니까 우리 저기 보이는 평면도, 아예 우측면도에 있는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YZ 평면 선택을 해주고요. 자, 선택이 됐으면 확인. 자, 이제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이는 사다리꼴 모양, 자, 스케치 해주면 되겠죠. 프로파일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대략적으로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치수를 줘야죠. 자, X축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4mm, X축에서부터 위에 있는 높이가 10mm. 여기도 4mm는 지정을 해줘야 돼요. 4mm. 자, 이제 높이는 4mm, 10mm 여기는 지정이 되는데, 자, 넓이가 지금, 자, 먼저 이 바깥쪽에 있는 넓이는 35mm가 되겠죠. 자, XY 평면에서
그러니까 평면도에서 봤을 때 여기에 35 나누기 2.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mm. 자, 그런데 여기에 거리값이 안 나와 있지. 이 선의 거리값이 안 나와 있죠. 길이값이 안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면에 보니까 자, 18mm.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호의 중심과 여기가 지금 일치하는 거, 도면에서 일치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런 표시는 없는데 지금 여기 치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 선의 끝부분은 9mm, 자, 전체 길이는 18mm. 자,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자, 지정이 됐으면 스케치 종료.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어떤 걸 빠뜨렸을까? 9배? 그거는 돌출시킬 때 하는 거고. 자, 여기 밑에 있는 선을 안 그렸어요. 밑에 있는 선을. 자, 물론 여기서 지금 그려줄 수 있겠죠. 그냥 그 선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자, 여기는 제가 일부러 안 그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 모서리가 있잖아요. 모서리 부분을 우리가 손으로 잡아주면 되죠.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안 잡은 거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하면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를 그 교차에서 정지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만 여기 이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편한 방법은 그냥 여기 그릴 때 여기 선 그려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안 그렸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죠. 자, 먼저 돌출 명령 선택해서 연결된 곡선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교차에서 정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왜냐면 여기 있는 모서리가 지금 여기 선 끝에서부터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더 길죠. 그러니까 선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정지를 해야겠죠. 자, 교차에서 정지 선택을 해주고, 자, 먼저 여기 그려진 이 곡선 선택을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해줘야만, 아니, 밑에 있는 선이 아니라 저 모서리 부분이 되죠. 모서리 부분 선택을 해주고, 자, 그리고 시작과 끝의 거리값을, 시작과 끝부분은 자, 여기를 대칭값으로 주세요. 대칭값으로 20mm만큼. 자, 대칭으로 20만큼 주는데 여기서 자, 불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9배 여기를 시작 비대칭 각도, 자, 여기를 뭘로 줘야 될까? 자, 여기가 20도인데 자, 여기를 시작, 에이, 아니다. 자, 복잡하니까 그냥 없음으로 주세요. 없음으로 놓고 추정됨이 아니라 없음으로 먼저 분리연산을 안 하는 걸로. 자, 9배를 따로 줄 거예요. 자, 지금 물론 여기 9배에서 뭐 시작 단면에서 지금 여기 단일인데 복수로 해서 여기 한 면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니까 자, 여기서 여기는 없음으로 놓고 불은 나중에 해주면 되니까 불은 없음으로 놓고, 자, 그냥 여기를 단독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 한 면만 20도 각도를 주면 되니까. 자, 여기서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부분하고 결합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만 단독으로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잠시 얘를 숨겨둘게요. 다른 부분들을 숨겨두고, 자, 이것만 남겨놓고. 자, 이 앞면만, 이 한 면만 20도의 각도를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물론 얘네들이 있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선택하거나 할 때 좀 복잡하니까 잠시 숨겨두고, 자, 여기에 우리 안 나와 있네. 아이콘에. 자, 저는 지금 아이콘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9배. 자, 아이콘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 아이콘들 끝부분에, 오른쪽에 끝부분에 보면, 자, 버튼 추가 제거가 있죠. 자, 그리고 확장 버튼이 있죠. 자, 저처럼 안 보이는 친구들은 확장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에 있는 9배라는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자, 9배 보여요? 자, 9배 한번 클릭해 볼게요. 9배 클릭하고, 자, 기본값으로 한 면만, 내가 지정하는 한 면만 9배를 줄 수가 있어요. 자, 평면 또는 곡면으로부터 해서 벡터는 Z방향. 자, 얘가 Z방향 쪽으로 뭐죠? 9배가 주어야 되니까, 자, Z방향을 선택을 해주고요. Z축을 선택을 해주고, 자, 고정면은 이 바닥면이 돼요. 바닥면이 고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구비할 면은 이 앞면. 자, 그리고 각도는 2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20도만큼 각도가, 다시 해볼게요. 자, 9배 클릭을 해주고, 자, 벡터는 Z축이 되어야 돼요. Z축. 자, 먼저 벡터 지정하라고 하죠. 벡터를 지정할 때 방향. 자, 방향은 Z축.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벡터를 지정하는 화살표가 나타나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그 중에서 Z축에 해당되는.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고정되는 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고정면은, 자, 고정면은 밑에 있는 바닥면이 돼요. 바닥면 선택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배할 면, 경사 져야 되는 면. 자, 그 이 앞면이 되겠죠. 기본값으로 10도인데 10도가 아니라 20도. 자, 20도는 거기가 110도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정면도에 보면 110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도 주는 거고요. 자, 다 됐으면 확인. 자, 이 면만 이렇게 9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숨겨준 거 다시 꺼집어 내야겠죠. 저는 단축키 한번 써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K. 컨트롤 쉬프트 K. 자, 그게 바로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에 보면 표시, 컨트롤 쉬프트 K. 자, 표시라는 게 지금 내가 숨겨진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다시 숨겨진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객체를 선택해서, 자, 저는 지금 솔리드 모델링을 선택을 했고, 뭐 이런 뭐죠? 스케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스케치를 다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근데 저는 스케치는 필요 없고, 자, 요 솔리드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확인 눌렀더니,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 모델이 이 모델과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좀 전에 900까지 줬던 이 모델이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자, 얘네들 이제 결합을 시켜야겠죠. 자, 결합이라는 명령으로 결합 클릭해주고,
객차 선택해주고, 자 그리고 결합시킬 객차 선택해주면 되겠죠. 확인. 자 나중에 이런 부분들 결합이 안 돼 있다면, 자 여기에 이렇게 구배를 주고 싶어요. 제가 구배래. 자 블렌드, 자 라운드를 이렇게 블렌드를 주고 싶은데 이 부분에 블렌드 처리 안 돼요. 여기 결합이 안 돼 있으면, 결합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얘가 모서리 부분이라고 인식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블렌드가 안 돼요. 자, 블렌드를 여기를 이렇게 잡고 싶어도 모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결합을 시켜야 돼요. 아이고, 결합을 시켜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결합이 된 상태여야지만 여기가 모서리로 적용이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XZ 평면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삽입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들어가서 이제 XZ 평면 선택을 하려고 해요. XZ 평면. 자 XZ 평면 이렇게 잘 선택하면 되긴 나오긴 하는데, 자 자칫하다가는 이런 면이 선택이 돼요. 경사진 면이. 이 XZ 이 좌표계가 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자 이럴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모델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모델을 조그맣게 만들면 좌표계 얘네들 선택하기가 쉬워져요. 모델 축소해서 YZ 평면 선택해주고 확인. 대신에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럴 때는 자 MB3 버튼 눌러서 어디 갔나? 컨트롤 F가 어딨지? 맞춤 눌러주면 얘가 정상적인 크기로 나타나죠. 아니면 컨트롤 F, 자 이렇게 작을 때, 작게 만들었을 때 컨트롤 F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맞춤 눌러주면 이렇게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자 이러한 원을 R 150짜리 원호를 그리고자 하는데, 자 여기의 위치가 15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m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와 여기 선택을 하려고 하면 원호를 자 이렇게 이 모서리 부분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모서리 부분을 지정을 해주고 클릭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바로 이 아이콘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콘이 바로 여기 있는 자 곡선상의 점, 얘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곡선상의 점은 보통 우리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끄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치수만 지정해주면 되겠죠. 수정 치수. 자 먼저 원호부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호 아이콘 클릭해서 대략적인 위치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는 중간점 잡아주면 안 돼요. 중간점 잡아주면 안 돼요. 임의의 지점 클릭해줘야 돼요. 클릭해주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반지름값 150 엔터. 없나? 자 이거부터 좀 지정을 해볼게요. 자 추정 치수에서 여기 X축에서부터 원호의 끝점까지 15mm, 자 그리고 X축에서부터 원호의 끝부분까지 20mm, 자 그리고 반지름이 150. 자 이렇게 지정을 해야, 자 반지름부터 지정하면 얘가 아까
제가 그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형상이 틀어지죠. 그러니까 먼저 끝부분부터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지름을 지정을 해주세요. 자, 지정이 다 됐으면 이제 스케치 종료해서 아까 제가 줄였더니 너무 작게 나오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F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맞춤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우리 그렸던 원호가 안 보이죠? 스케치가 안 보이죠? 이 안에 쏙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자, MB3 버튼 꾹 눌러주면 자, 정적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나타나죠? 정적 와이어 프레임 놓으면 안에 스케치 보이죠? 자, 여기에서 돌출 명령으로 이 와이어 스케치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값은 대칭 값으로 그래야지 양쪽을 우리가 늘어뜨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 여기를 잘라내면 바디 트리밍 클릭해서 객체 선택해주고 다음 스텝 면 선택해주면 자, 그리고 확인.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 이 선을 그렸어요. 선을 그렸는데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MB3 버튼 꾹 눌러주면 이 바닥 빈 공간에서 자, MB3 버튼 누를 때도 빈 공간에서 딸깍 누르는 것하고 자, 그리고 꾹 누르는 것하고 틀리죠. 자, 그리고 여기 이 객체상에서도 딸깍 누르는 것하고 꾹 누르는 것하고 또 틀려져요. 이 MB3 버튼을 이용해서 공간 어디에서 MB3 버튼을 누르느냐 혹은 그리고 시간 누르는 시간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빈 공간에서 꾹 눌러서 자, 왼쪽에 있는 정점 와이어 프레임 클릭해주면 여기 안쪽에 보이죠? 자, 돌출 명령에서 XZ 평면에서 그린 스케치를 선택을 해주는데 시작과 끝부분을 대칭 값으로 놓고 적당히 크게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 자, 얘가 자르는 이 솔리드 모델을 자, 이 솔리드 모델을 자르는 칼날이 되는 거죠. 자, 확인. 자, 그리고 여기서는 바디 트리밍 선택을 해주고 바디 선택해주고 휠 버튼 자, 그리고 객체 선택해주고 자, 얘가 이렇게 나오면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 친구들은 여기를 바꿔줘야죠. 이렇게 남는다. 확인. 자, 이제 불필요한 것들 쭉 좀 그 숨겨볼게요. 이번엔 컨트롤 W 써볼까요? 수시민 숨기기. 자, 솔리드 바디는 있어야 될 테고 시트 바디. 자, 얘가 바로 이 서피스가 여기서는 우리가 시트 바디라고 부르죠. 시트 바디 없어져야죠. 삭제되는 게 아니라 숨겨지는 거예요. 시트 바디 마이너스. 자, 그리고 스케치 마이너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좌표계 쓸 일 없어요.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좌표계도 마이너스. 시트 바디 마이너스 스케치 마이너스 좌표계 마이너스. 자, 이제 블렌드가 아니라 이거 하나 남았구나. 저기 위에 보면 R20이라고 되어 있는 정면도에서 R20이라고 되어 있는 구 모양으로 이렇게 패어진 부분이 있죠. R20. 자, 이 부분 만들어 보죠. 자, 풀다운 메뉴 삽입에
특징 영상 설계에 구가 있었죠. 자, 구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구 형상으로 빼주면 돼요. 자, 일단 직경은 R20이라고 했으니까 40파이가 되겠죠. 40파이. 자, 그리고 부울에서는 결합이 아니라 빼기로 해야죠. 빼기가 되어야죠. 빼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점을 지정하는 거예요. 중심점. 자, 중심점은 XYZ 해가지고 얼마 주면 좋을까요? X 얼마? 자, 크게 어려울 부분 없죠. 아까 여기 도면에서는 여기 이 끝선에서 끝 모서리에서부터 X축으로 28mm라고 되어 있어요. 도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중심을 잡았으니까 X축으로는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지정할 때. 자, 여기에서부터 2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제로고, 그럼 여기를 기준 우리 좌표계를 기준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X는. 자, Y는 얼마가 될까요? X는 마이너스 22, Y는 얼마? 그렇죠. 제로가 되겠죠. Z는 15, 중심점인데 30, 그렇죠. 35죠. 35. 왜? 여기 보니까 원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원호의 끝부분에서 여기 바닥면까지가 15mm예요. 15mm, Z 15mm. 원호의 끝부분이. 그럼 원호의 끝부분에서 중심까지 가야죠. 20mm만큼. 자, 그래서 35mm가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2, 0,35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건 어려울 부분 아닌데. 마이너스 22, Y는 제로, Z는 35.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펴지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삽입의 특징 영상 설계 9. 자, 직경은 40에 부울은 빼기 지정했어요. 자, 그리고 중심점을 X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2, Y는 제로, Z는 얼마였죠? 35. 확인 눌러주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이만큼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블렌드 남았죠? 자, 블렌드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 먼저 하지 말고 제가 하는 설명을 듣고 해보세요. 응? 그거 하지 말자 그랬잖아. 자, 그 R80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요. 다 완성하고. 자, 이제 블렌드가 남았어요. 블렌드가 남았는데 여기를 한번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하지 말고.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서리 블렌드를 클릭하고요. 자, 먼저 10mm를 지정을 해요. 10mm 지정하고, 자, 여기하고 여기가 10mm죠. 자, 그리고 휠 버튼을 눌러요. 휠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가 좀 달라졌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여기 반경을 10이라고 주고요. 엔터. 자, 그리고 여기를 제가 클릭했더니, 자, 여기가 세 세트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초록색 버튼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휠 버튼을 한번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세 세트 추가,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이 비활성화 됐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다시 5mm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클릭. 자,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10mm지만 여기는 또 5mm라고 지정이 돼요. 지금 완전 그 명령이 끝나고 뭐 적용이 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휠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요. 자, 그리고 여기는 3mm라고 제가 지정을 하고 엔터. 자, 그리고 여기 클릭. 자,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또 휠 버튼을 딱 눌렀더니 자, 여기 보면 리스트를 보니까 반경 1, 2, 3 얘네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용을 눌러주면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를 먼저 10mm라고 지정하고요. 클릭하고 여기 두 번 클릭하고 적용 눌러요. 적용 누르면 적용이 돼요. 여기 세 세트 추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용이 돼요.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다시 5mm 엔터. 자, 그리고 여기도 클릭해주고 적용.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3mm죠. 자, 3mm 입력해주고 엔터. 자, 그리고 여기를 딱 클릭했더니 한 번에 적용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아이고. 자, 처음에 했던 것처럼 10mm라고 지정하고 클릭해주고 여기를 클릭해줘도 돼요. 여기를 클릭해줘도 돼요. 이 버튼은. 자,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10mm가 아니지 5mm지. 자, 5mm. 자, 서로 다른 반지름이 있을 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보여줬던 거는 자, 이러한 자, 5mm.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윗부분 있죠? 이 윗부분 R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여기를 한 번만 클릭해도 적용이 다 돼요. 지금 얘기가 적용이 됐었으니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 이러한 그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세 세트 추가 이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어디가 그 충돌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충돌이 되는 부분을 나중에 내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뭐 굳이 그렇게 크게 충돌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 특히나 이런 부분이 그렇죠. 자, 여기를 제가 여기는 2mm인데 이 선과 이 선을 선택을 해주고 적용을 눌러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클릭해주면 한꺼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를 자, 2mm 한다고 하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자, 이렇게 일일이 다 클릭을 해줘야 돼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크게 많은 부분이 아니면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자, 이런 것들 참 여기도 2mm가 있죠. 자, 바닥면은 하지 마세요. 바닥면은. 자, 이렇게 우리 완성을 시킬 수 있죠. 자, 참고로 여기 R80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자, 참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만 저장해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 파트 탐색기를 이용을 해볼게요. 파트 탐색기에서
자, 지금 여기 돌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자, 모서리 블렌드 트리밍 하기 전에 돌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돌출을 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 자, 바디 트리밍 바로 전에 돌출. 자, 이 시트 바디 삭제를 하면 자, 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자, 뭐 여기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어쨌든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이 솔리드 바디는 잠깐 숨겨보세요. 잠깐 숨기고 아 참 먼저 이거부터 꺼내야 되는데 아이. 자, 숨기기 취소하고 표시에서 프로다운 메뉴 파일에 표시 및 숨기기에 표시. 자, 여기서 아까 우리 XZ 평면에서 그렸던 이 곡선 있죠? 아크 선택해서 이것만 표시해 놓고 다른 것들은 숨기세요. 이것만 표시를 하세요. 자, 선이 표시가 됐나요? 자, 이 선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이 선에 스케치 면을 하나 잡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XZ 평면,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 이렇게 평면 혹은 평평한 연에만 우리가 평면을 잡았는데 스케치할 수 있는 평면. 자, 이런 곡선상에도 평면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1학기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면을 선택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유형에서 평면상이 아니라 경로상을 잡아줘요. 경로상에서 자, 그리고 경로 선택하라고 하죠. 경로 선택할 때 이 스케치 커브를 선택을 해주면 이 커브의 법선 방향에 따라서 스케치 평면이 하나 생겨요. 자, 그런데 스케치 평면 그대로 내가 생긴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자, XYZ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평면과 이 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구가 하나 있죠. 구 부분을 잡고 드래그를 해주면 얘가 평면이 움직여요. 자, 평면이 움직이는데 그 부분을 잡고 끝부분에 자, 여기 좌표계에 해당이 되겠죠. 좌표계 끝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언어의 길이가 0. 자, 혹은 100. 자, 0으로 놓으세요. 0.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 누르면 얘가 또 확 바뀌어요. 휘릭 바뀌는데 그 이유가 자, 여기 보면 자, 이 황토색으로 X축이 지금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씨. 자, X축이 지금 위쪽을 향하고 있죠. Y축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오른쪽이 X축, 위쪽이 Y축. 자, 이렇게 와야죠.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얘가 이 X축이 오른쪽으로 오면서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확인을 눌러 볼게요. 지금 우리가 생겨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Y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얘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평면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 참.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잘 구분이 안 가니까. 자, 평면이 이렇게 나타나야지 우리가 그리기 편한데, 얘 만약에 제가 확인을 누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확인을 눌렀더니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되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불편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방법, 스케치 방향이 있어요. 스케치 방향. 스케치 방향에 수평 참조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평 참조 선택.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클릭하고 수평 참조를 여기에 보이는 YC축이라고 보이죠? YC축이 왜 선택이 안 되지? 자, 우리가 아까 저 뭐죠? 좌표계를 숨겨놔서 그렇다. 자, 여기서는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요. 컨트롤 쉬프트 K. 컨트롤 쉬프트 K. 자, 이 객체, 솔리드 객체에 다시 표시를 해보세요. 표시를 했죠? 자, 그리고 수평 참조 선택해서 여기 앞에 보이는 수평선을 지정을 해주세요. 클릭해주세요. 앞에 보이는 수평 방향의 엣지, 모서리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자, 여기가 바로 이 축이,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방향이 바로 X축이 된다. 자, 그런 의미예요. 수평 참조라고 되어 있죠. 수평 참조. 그러니까 X축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일치가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X축은 이제 지정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Z축 때문에 Z축이 이 반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얘가 또 방향이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나를 향하고 있는 게 제일 보기가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됐으면 확인 눌러주면 이제 제대로 나오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숨겨져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솔리드 바디를 좀 숨겨보죠. 컨트롤 B 숨기기. 자, 솔리드 바디까지 숨겨졌나요? 숨겨졌어요? 자, 그럼 이제 원호를 그리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기존점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겨요. 그때 여기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원호 아이콘 클릭해주고, 왼쪽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기존점이라고 하는 객체 스냅이 나타나요. 여기 가운데 기존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만 정확히 우리가 맞춰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치수 지정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자, 구속 조건이 있죠. 구속 조건에서 곡선상의 점 클릭해주고, 자, 먼저 세로축 지정해주고, 휠 버튼, 자, 그리고 이 중심점, 이 원호의 중심점 선택을 해줘서 여기서 일치를 시켜줘야만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을 주고, 곡선상의 점, 먼저 세로축을 선택을 해주고, 휠 버튼.
자, 그리고 원호의 중심 선택을 해줘야만 이제 원호가 정확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 반지름은 80에 하긴 80만 주면 돼요. 반지름 80. 자, 그리고 여기 크기는 좀 더 길게, 참 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자, 길어도 상관없겠다. 자, 길었을 때 여기 이 사각형 이 베이스 부분까지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얘는 그렇게까지 거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좀 길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틀어서 보면 어떤 형상이 나오냐면, 내가 아까 그렸던 이 XZ 평면에서 그렸던 이 곡선 있죠? 이 곡선에 좀 전에 그렸던 이 곡선이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자, 이렇게 됐으면 스케치 종료. 자, 그리고 우리 1학기 때 잠깐 배웠던 삽입에 곡면에 아니 스위핑에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여기서 섹션 단면 곡선은 앞에 있는 곡선이 되고요. 필 버튼. 자, 그리고 가이드 곡선이 좀 전 XZ 평면에서 그렸던 이 곡선이 되고요. 자, 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 면은 자, 정면에서 봤을 때 R80인 아니 R150이었죠. R150. 자, R150 나타나죠. 그리고 자, 측면에서 봤을 때 R80 원호가 이렇게 동시에 보이게 돼요.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리드 모델을 불러와야죠. 자, 솔리드 모델을 불러와서 이제 잘라내기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자, 바디 트리밍 객체 선택해주고 휠 버튼. 자, 그리고 객체 선택을 했더니 오류가 나요. 툴과 타겟이 완전히 교차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보. 툴과 타겟이 완전히 교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툴이 어떤 거죠? 그렇죠. 툴이 바디죠. 툴이 바디? 아니. 툴이 바디가 아니죠. 공구. 그러니까 자르는 공구는 그 시트 바디가 되죠. 그럼 그 타겟은 바로 이 솔리드 바디가 되는데 얘네들이 완전히 교차하고 있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이 공구인 시트 바디가 이 그 자를 개체보다 더 작다는 얘기예요. 자, 어디가 작은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를 봤더니 선을 봤더니 자, 여기 보여요? 여기하고 차이. 자, 이쪽 부분하고 차이. 자, 여기는 지금 파란색으로 그 커브가 보이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얘가 더 작다는 거예요. 솔리드 바디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키워주면 돼요. 여기서 풀다운 메뉴 편집에 곡면에 확대라는 명령이 있어요. 확대. 자,
확대를 자 모두 해서 면 선택해주고 조금만 키워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얘 이런 곡률이라든지 그러니까 R80에 R150 이런 곡률이 있죠. 곡률을 동일하게 얘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확대가 돼요. 확대? 아이콘이 없고 풀다음에 편집에 곡면에 확대. 서피스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버튼 추가 제거해서 곡면에 확대가 안 보이는데 자 그냥 여기 쓰세요. 풀다음에 편집에 곡면에 확대. 자 면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두에 체크를 해주면 그냥 간단하게 점을 우리가 드래그해서 키워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거. 자 얘는 원본 시트바디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이 확대된 시트바디가 따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더 생겨요. 자 다 됐으면 확인. 자 이 확대된 시트바디와 그리고 기존의 시트바디가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자를 때는 우리가 확대된 시트바디를 사용을 해야겠죠. 자르기. 자 객체 선택을 해주고 휠 버튼 시트바디 선택을 해주고 자 그럼 이제 잘리게 되겠죠. 자 확인 눌러주면 자 얘는 숨겨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그 R80이라는 곡률이 나오죠. R80 나오죠. 자 그리고 측면에서도 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기 R150 150인 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 지금 작성된 이 모델을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고 자 이제 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작 버튼에 보면 드래프팅 있죠. 자 이 드래프팅에 대해서도 1학기 때 우리 조금 한 것 같긴 한데 저 8.5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드래프팅 하기 전에 캐드 오토캐드 실행을 시키세요. 자 오토캐드 실행시키고 자 풀다운 메뉴 시작 버튼에 드래프팅 자 드래프팅은 좀 넉넉하게 A2로 하자. A2 자 시트를 A2 자 확인. 자 어차피 여기에 지금 템플릿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여기 있는 유지에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 중에 기준 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준 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기준 뷰 찾았어요. 기준 뷰 클릭해서 자 사용할 모델 뷰 위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이 아니라 먼저 앞쪽을 지정을 해주세요. 앞쪽 그러니까 정면도가 되겠죠. 정면도 클릭해주고 자 클릭해주면 얘는 모델이 아니라 자 이 우리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면도를 기준해서 위쪽
위쪽으로 드래그를 마우스 커서를 위쪽으로 해주면 정면도가 나타나고요. 클릭.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켜주면 측면도가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ISV는 이거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ESC 키를 눌러서 이제 명령을 종료하세요. 명령을 종료하고, 자, 다시 기준 뷰를 클릭해서, 자, 모델 뷰에서 이번에는 여기 등각이나 트리메트릭. 자, 등각으로 해볼게요. 등각. 자, 등각이나 트리메트릭 사용해주면 돼요. 자, 위치는 어디에 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정면도에 보면 여기에 은선이 빠졌죠? 은선. 자, 은선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를 정면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거기 보면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 클릭해주고, 자, 뷰 스타일에서 일반과 은선이 있는데 은선 지금 보이지 않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자 파선으로 만들어주면, 자, 적용 확인 눌러주면, 자, 여기가 이렇게 파선으로 수문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친구들 여기 그 좌표계가 막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아까 좌표계 숨기자고 했는데, 그런 친구들은 자, 이렇게 좌표계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 자, 나중에 CAD 도면으로 변환시키면 요거까지 딸려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모델링에서 다시 모델링으로 들어와서 얘만 숨겨주면 돼요. 클릭해서 컨트롤 B 숨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드라프팅으로 넘어가면 얘가 숨겨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정됐어요. 자,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 자, 먼저 저장을 하고 풀다운 메뉴 파일에 저장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풀다운 메뉴 파일에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기 오토캐드 DXF DWG 있죠? 자, 내보내기 가져오기 아니에요. 내보내기예요. 내보내기에서 오토캐드 자 DXF 자, 입력과 출력 부분에 다른 것들 상관없고요. 2D 자, 그리고 출력 대상에 모델링이 아니라 레이아웃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레이아웃 지정해주고, 자, 출력 DWG 파일. 자, 이 위치를 D 드라이브로 잡아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뭐 C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면 복잡하죠. 우리 확인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D 드라이브 바로 D 드라이브 지정하고, 자, 여러분 알 수 있는 자, 이름으로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 기억을 하고요. 저는 모델 27 언더바 1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OK. 자, 그리고 마침 눌러주면, 자, 도스창이 뜨면서 이제 쭉 변환이 되고 도스창이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CAD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까 저는 D 드라이브에 바로 지정을 했으니까 D 드라이브에 모델 27 언더바 1
자, 열기 해주면 DWG 파일 그냥 열기 클릭해주면 돼요. 자, 넘어왔죠? 캐드에서도 그대로 넘어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자, 왼쪽 하단을 한번 보세요. 왼쪽 하단에 좌표계 모양이 UCS 모양이 좀 틀리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좀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캐드 화면은 까만색인데 지금 하얀색으로 나와 있고, 그 이유가 모형 탭과 시트 탭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자, 여기는 우리 보통 그 기존 파일에서는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배치 탭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형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형 한번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자, 모형으로 들어왔더니 얘네들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상하게 뭐 좀 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응? 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 이유가, 자, 여기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 X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거, 보이는 게 각각의 한 장씩 이렇게 보는 방향도 틀리게 얘네들이 엉켜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게 우리 어떻게 쓸까요? 자,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새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파일 만들기, 새로 만들기, 새 파일. 자, 새 파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뷰에 줌의 전체 해야죠. 줌의 전체. 풀다운 메뉴 뷰에 줌의 전체. 자, 아니면 Z 엔터 A 엔터. 자, 얘네들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아까 봤던 얘네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다시 여기 말고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배치 탭으로 들어가세요. 배치 탭. 자,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 들어왔나요? 자, 그러면 먼저 이 4개의 사각형이 있죠? 4개의 사각형 중에 여기 좌표계를 그리고 잘 보세요. 좌표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사각형 중에 먼저 평면도를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여기 좌측에 있던 좌표계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데,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 지금 좌표가 있죠? 자, 이 상태가 페이퍼 모드예요. 페이퍼 스페이스. 종이 공간이란 얘기예요. 종이 공간. 종이 모드예요. 배치 탭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가 우리가 배치 탭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배치 탭. 자, 배치 탭이라는 게 바로 이 종이 안에 내가 여러 장의 도면을 배치를 시키겠다. 도면 배치. 자, 우리 영화관 가보면은 좌석 배치도가 붙어 있죠? 배치한다는 의미예요, 배치. 자, 도면을 배치를 시켜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의 도면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이제, 자, 타일 모드. 이상하네. 자, 타일 모드. 하여간 제가 더블 클릭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 전체를 수정할 수는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따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를 이제 수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컨트롤 C를 눌러주고요. 컨트롤 C.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 자, 근데 복사해서 우리 CAD에서 복사는 여기에 있죠. 이 복사 기능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컨트롤 C 누른 거는 바로 여기 있는 풀다운 메뉴 편집의 복사. 이 복사예요. 이 복사 기능이에요. 풀다운 메뉴 편집의 복사 클릭해서 여기를 얘네들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고 엔터. 전체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있죠. 처음에 했던 새로 생성시켰던 이 CAD 파일에 컨트롤 V를 하세요. 컨트롤 V 하면 이 화면에 내가 수정할 수 있도록 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나요? 다른 것들도 똑같이 작업하면 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정면도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다운 메뉴 파일의 풀다운 메뉴 편집의 복사, 그리고 여기를 복사를 해요. 복사하고 엔터.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V. 자, 컨트롤 V 클릭했더니 이상하게 나와요. 일자로만 나와요. 일자로만. 자, 얘가 일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은 그대로 두세요. 제가 한번 얘를 회전을 시켜볼게요. 회전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는 거는 일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가지 작업해 줄 게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 C 하기 전에, 자, ESC 누르고요. 자, 여기 좀 편의를 위해서 좀 그 휠 버튼을 좀 돌려서 줄여주세요. 자, 이렇게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명령어 입력해야 돼요. 명령어 U C S 엔터 V 엔터. 자,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기 전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X축과 여기가 무슨 축으로 되어 있어요? Z축으로 되어 있죠? Y축이 아니에요. Z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UCS 엔터. 자, 그리고 V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V 엔터. 자, 그리고 다시 편집에 복사 객체 선택해서 엔터. 자,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나타나죠. 자, 여기서 UCS라고 하는 명령 있죠. UCS라고 하는 명령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설명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좌표계 있죠. 좌표계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움직일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를 보는 방향을,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와요. 삐딱하게. XY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자, UCS를 지금 보는 방향이 바로 XY 평면에서 보는 것하고 동일하게 보겠다. 그런 의미가 바로 UCS 엔터, V 엔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C 복사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 컨트롤 C에서 아니 컨트롤 C 하기 전에 UCS V. 자, 그리고 컨트롤 C. 자,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났나요? 나타났죠? 자, 그리고 여기를 그러면 여기 정면도를 기준해서 여기가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선 그려서 선 하나 그려주고 여기도 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렇게 맞춰요? 자 이렇게 맞출까요?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줄맞춤? 자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이동 명령이 있어요. 이동 명령으로 먼저 기준이 될 게 하나 있어야겠죠. 자 저는 정면도를 한번 기준해 볼게요. 자 정면도를 기준해서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정면도를 기준해서 여기 평면도가 위쪽에 맞게 그리고 측면도가 자 정면도의 높이에 맞게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이동 명령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동 명령 자 이동 있죠? 이동 클릭해 주고 객체를 선택해요. 먼저 평면도부터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그리고 여기 기준점 있죠? 이동할 기준점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맞출 부분 있죠? 맞출 부분의 끝점을 잠깐 갖다 대는 거예요.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여기를 쭉 올리면 여기는 초록색 점선이 나타나면서 기준선이 나타나요. 기준하는 선이 나타나요. 이때 자 기준선이 나타날 때 여기를 클릭해주면 정확히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 명령 선택해주고 객체 선택해서 위치 지정해주고 내가 맞출 부분 있죠. 맞출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잠깐 위치를 시켰다가 그대로 여기를 내려보다 보면 선이 이렇게 생겨요. 연장선이 생기고 이때 클릭을 해주면 정확히 위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치수 기입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모델링 자 그리고 이 캐드로 도면을 변화를 시키는 방법까지 해봤어요.